What do you think of the standard of the Singapore team today? General opinion on the team. First of all, I think it was tough game. It was tough game first half. I think we were more clinical. I think, and we took the chance really well. I think, but in the Singapore side, I think in a between two games, I could tell that the whole Asian football is grow up massively. So I think I'm big thankful for having this environment, amazing stadium, amazing fans. It was joy to play here. But look, I mean, Singapore football team improved so much in the last couple of years, but I think the expectation, because they grow up really fast, and the expectation sometimes goes too big, you know. So the football doesn't change day by day. You know, you have to be patient, you have to sacrifice, you have to also spend some time, and then you will find definitely the solution. And also from my Asian side, I wish the Singapore side the best and for the future. And yeah, I'm definitely sure, I'm 100% sure that they will find the best solution and having bright future. 싱가포르전이 끝나고 손흥민의 공식 인터뷰는 이미 모든 플랫폼을 통해 알려졌지만 싱가포르 현지 프레스와 나눈 인터뷰는 뒤늦게 소개되었습니다. 싱가포르 팬들의 반응은 초극찬 일색입니다. 특히 힘든 경기였다는 한마디에 겸손과 스포츠맨십 등 온갖 미사어구가 등장하며 상대팀 주장의 경기 후기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팬들 입장에선 대승을 거둔 이후 손흥민의 인터뷰는 80% 이상은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언어에 익숙합니다. 그는 절대 대패한 팀을 향해 약했다 혹은 쉬운 경기였다고 말할 리가 없는 사람임을 10년 세월에 의해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팬들 입장에선 큰 전력차로 패배한 이후 상대팀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선수의 한마디에 제법 큰 위안을 얻고 있는 느낌입니다. 사실 한국 축구에서도 경험한 바 있는 데칼코마니입니다. 한 수위의 상대를 만날 때 한국 언론은 일제히 상대의 에이스를 헤드라인에 등장시켜왔습니다. 멕시코를 만날 때는 에르난데스를 막아라였고, 네덜란드를 만날 때는 부끄럽지만 베르캄프 대 최용수 맞대결이었습니다. 축구는 판타지적인 면모가 있고 끝판대장을 만날 때는 자국에서 메시아가 나타나길 바라곤 합니다. 조금 이후에는 아마 한국에서 토고의 아데바요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정도로 모든 언론이 일제히 아데바요르를 공포의 주인공으로 묘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패배하면 언론의 행보는 상대 에이스의 한마디를 경청하고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면 최소한의 위안으로 삼곤 했습니다. 상대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일수록 효과는 더욱 드라마틱했고 결국 미래를 도모하는 나름의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주인공이 무릎 꿇었지만 언젠가는 승리한다는 후속편을 기대케 하는 무협소설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 세계적인 선수가 힘든 경기였다 한마디만 해줬어도 한국 또한 많은 언론에서 주목했을 이슈입니다. 베르캄프가 98년의 전반전은 힘들었다고 말해줬다면 헤드라인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패배는 뼈아프고 상대가 지나치게 강했어도 우리 축구는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한 줌의 희망이라도 발견하고 싶은 욕구는 국적을 떠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여기서 세계적인 선수의 목소리는 당연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예의를 갖춘 표현과 함께 나름의 현실적인 언어를 동시에 말했습니다. 발전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바뀌지 않는다입니다. 최근 두 번의 싱가포르전은 모두 일본 감독이었지만 한 명은 파이브백의 카운터 어택, 한 명은 포백의 라인을 올리는 축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모든 감독을 향해 좋은 말만 해왔지만 축구 스타일에 관해서는 확고한 취향이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한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축구, 저희한테 맞는 감독님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유와도 연결되지만 그는 빌드업을 통한 공격 축구에 더욱 디테일한 설명을 덧붙이며 만족감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무리뉴에 의해 세계 최고의 카운터 어태커로 불렸던 남자지만 점유 축구에 더 큰 재미를 느낀다는 인상입니다. 손흥민의 올인 발언은 많은 언론이나 팬에 의해 토트넘이란 구단에 올인하겠다는 내용으로 확대되었지만 올인을 말하기 전 시작 지점은 감독이 긍정적이고 다른 축구를 가져왔다였습니다. 이어서 그가 원하는 플레이 방식을 좋아한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 이제 첫 해다 등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토트넘이란 구단에 뼈를 묻겠다, 올인하겠다라는 발언보다는 감독 나아가 감독의 플레이 방식이 말의 핵심에 가깝습니다. 재밌게도 이는 싱가포르를 향해 남긴 인터뷰와도 유사점이 있습니다. 발전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고 즉시 바뀔 수 없다는 지점입니다.
전력이 아예 다르지만 토트넘과 싱가포르의 공통점은 이전 감독에 비해 라인을 올리고 오랜 볼소유로 공격하는 축구를 펼쳤지만 때론 강팀들에게 대패하곤 했습니다. 손흥민은 대부분의 인터뷰에 겸손히 디폴트 값으로 깔려있어 본심을 알기에는 어려운 유형의 선수이지만 가끔은 동일하고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메시지를 통해 취향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확연하게 수비 축구, 롱볼보다 공격 축구를 좋아합니다. 포체티노가 경질된 첫 경기에서 평소보다 후방 빌드업이 이뤄졌다는 기자의 평가에 손흥민은 5년 동안 시도 중인 변화라고 분명히 답했습니다. Changes today, very subtle ones, but we could see you swapping wings with Lucas Moura, and the ball was going long a lot of the time, which is something you never used to do. You used to build from the back. Is there any more changes in the pipeline? Yeah, I think we have to adapt something new because we tried to almost 5 years try to build up from the back, but I think we adapt well, and I think what I said before, the lads done really good jobs, and sometimes if we don't have to take a risk and we have to go and then we have to fight for second ball, and I think the lads done well. Thank you. You were both contenders, Dilly. He actually gave it to Sonny. Deserve. Thank you very much. Congrats. Thanks, gents. 이후 토트넘은 결과적으로 더욱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들이 연속해서 부임했고, 물론 무리뉴와 최고의 관계를 맺고 호평 일색이었지만 축구 스타일에 포커스를 맞추면 손흥민은 현재의 공격 축구에 더욱 진한 언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석인 한국 대표팀의 감독에 대해서도 신중한 주장은 원하는 스타일의 감독이 오는 것이 빠른 선임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카타르에서 한국은 역대 월드컵을 통틀어 가장 공격적인 축구를 펼쳤고 중원 싸움을 시도했으며 대패가 아니라 16강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월드컵에 변형 3-4-3 혹은 3-5-2로 출격했지만 카타르에선 후방 빌드업이 베이스인 4-3-3을 선택했었습니다. 특히 과거 한국의 윙백은 센터백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라인에서 경기했으므로 한국 축구는 식스백에 가까운 경기가 다수였고 역습에서 한국이 자랑하는 빠른 윙어들이 질주하고 9번이 마무리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전진 가능한 미드필더가 부족했기에 더욱 최대 장점인 윙어의 스피드에 올인하는 축구는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윙어들의 나라이지만 이제는 미드필더도 있습니다. 다음 감독이 다시 카운터 어택 위주의 감독이 아니라 공격 축구를 이어갈 사람이 와서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이상적이고, 볼란치에서 아직 PL급 선수가 나오지 않은 것은 뼈아프지만 활동량이 많은 이선 선수들은 상당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빅리그 3톱과 8번 10번을 가지고 90분 내내 수비만 시키다가 한 방의 역습만 노리기에는 조금은 어색한 스쿼드가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손흥민 손흥정 부자는 행복축구란 발언을 자주 합니다. 그에게 행복축구란 무엇인가 정답을 알 수 없지만 축구 스타일은 다분히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후방에서 출발한 볼이 높은 라인에서 진행되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좁은 공간에서의 드리블 시도 비율과 아웃프론트로 갈겨버리는 스루 패스 시도들은 넓은 공간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선수가 점유축구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싶은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흔적들입니다. 물론 공간이 생기면 여전히 빠른 발로 질주하겠지만 손흥민은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의 공격 활로를 찾기 위해 기술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최근의 경기들입니다. 이는 박지성이 처음 센트럴 박으로 기용될 때의 일부 특징과도 유사점이 있고 공격수이지만 미드필더의 덕목 또한 구체화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올 시즌 높은 라인에서 상대 수비에게 공간을 제어당하고 충분한 활약을 펼치지 못했던 경기들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점유축구에서도 양발 슈팅을 포함한 자신의 특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입니다. 그의 입버릇은 성장과 많이 배웠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싱가포르에게 남긴 메시지는 돌고 돌아 자신과 소속팀에 남기는 언어와도 유사합니다. 하자마자 잘할 순 없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입니다. 싱가포르 입장에서 한국 선수의 한마디가 충분한 위안이 될 수 있던 이유는 결국 손흥민은 우리가 만났던 베르캄프나 아데바요르처럼 모두가 이름을 알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팀과 선수에게 7골을 허용하고 위로받는 것과 세계적인 선수에게 당한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싱가포르는 그들이 원하는 그들만의 공격 축구의 명분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우측면이 파괴된 것은 뼈아프지만 변명거리는 충분합니다. 싱가포르는 객관적으로 월드컵 우승을 노리는 팀이 아니라 1차적으로 주변의 동남아국들을 상대로 이겨야 합니다. 태국에도 인니에도 손흥민 같은 공격수는 없습니다. 7실점했어도 공격 축구의 시도만큼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이 태국이나 필리핀을 만나서도 수비 축구를 할 순 없고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올라가서 슛을 때려야 합니다. 모든 팀에게는 각자의 적들이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목표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움츠리고 두드려 맞는 경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패배에도 공부는 있고 한국 공격을 맞은 싱가포르의 경험은 태국이나 중국을 상대로 언젠가 빛을 내야 합니다. 손흥민의 목표는 행복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좋아하는 축구, 가장 재밌는 경기, 득점하면 웃을 수 있는 축구의 순수하고 본질적인 포인트입니다. 싱가포르전의 손흥민은 오랜만에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동료의 세레모니에 달려가서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에 함께 웃으셨다면 결국 축구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행복 축구입니다.